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안함과 긴장감이 컸던 탓인 걸까? 아니면 이유 모를 불안감 때문에 걱정이 앞섰던 것일까? 큰일 없이 무사히 대저택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은 방을 살펴보며 발견했던 CCTV가 마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려는 듯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저택 사방에 설치된 것이었다. 서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는데 계속해서 아이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 요소도 많을 뿐더러 아이에게 혹독한 여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섬으로 가는 것.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좀비 개체들로부터 육지보다 안전할 것이다. 내부에 이미 퍼져 있는 좀비 개체들만 정리한다면 꽤 오랜 주기로 안전을 보장할 수도 있을 거고. 좀 찾아보니 근처에 작은 항구가 하나 있었다. 차로 가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텐데 걸어서 가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하루에서 길게는 이틀 정도 이동을 생각하고 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내가 업고 가면 된다. 무기 때문에 식량을 넉넉히 챙기지 못해 3-4일치 정도밖에 안 된다. 무기도 대저택에서 찾은 총과 시칼을 제외하곤 전부 두고 나왔다. 어차피 근접용 무기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면 되니까. 주변에 널브러진 드론 개체의 사체들을 제외하곤 딱히 특별한 위협은 없어 보인다. 긴 나뭇가지 끝에 시칼을 묶어 창처럼 만들었고 확인 사살을 하며 나아가 본다. 지도를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가는 도중에 한 번씩 지도에는 없는 길이 있었다. 지도에서는 분명 길이 하나였는데 2갈래 길이라던가 3갈래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했는데 일단 길이 나누어진 곳에서 길마다 힌트가 있었다. 어떤 곳은 길에 대한 표지판이 있는가 하며 어떤 곳은 감각적으로 이 길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 나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내 감각만을 믿어야만 한다. 이 같은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쌓인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일 테니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GPS를 켜보았다. 몇백 미터 앞으로 신호가 잡히는 걸 보고 생존자일까 싶어서 쭉 따라가 보았다. 얼마 안 남았을 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 소리가 아닌 좀비 소리였다. 좀비가 GP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먹은 것일까? 아니다. 좀비의 손에 들린 어느 사람의 상반신의 목에 GPS 신호기가 걸려 있었다. 더 이상 그 끔찍한 모습을 볼 여유는 없기에 뒤돌아 이동하려는데 GPS 신호가 여기저기서 잡혔다. 더 이상 생존자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해가 저무는 것을 보면 출발한 지도 최소 6시간은 지난 것 같다. 약 1시간 전부터 이상하리만큼 사운드 콜렉터 개체가 유별나게 많은 것은 내 착각일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수의 개체들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이상한 것이 있다. 이렇게나 많은 개체들을 목격했지만 최소 5m 이상은 떨어진 곳에서만 목격한 것. 마치 이동을 방해하지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 듯한.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지금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도 하고 운이 좋은 것일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조심히 이동한다. 드론과 사운드 콜렉터 개체를 제외하곤 이동간 다른 개체는 보지 못하였다. 근데 중간중간 드론 개체들이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는 사체들이 있었는데 목에 잘린 부분에 몸과 연결된 이상한 줄이 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개체인 걸까? 주변에 흰색 액체가 흩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저 개체의 피는 빨간색이 아닌 흰색인 것 같다. 황폐해진 도시를 걷다 보니 문득 인간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이 든다. 힘을 합쳐서 이겨내도 모자를 이 세상에서도 하나로 뭉쳐지지도 않고 약탈과 범죄, 이단 종교들의 탄생 등 좀비 사태가 벌어지기 전보다 심하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이 가장 인간다운 세상일지도 모르겠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죽어버린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내가 삶의 의지를 놔버리면 이 아이는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아이와 내가 같이 죽어버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아저씨, 저 배고파요. 처음으로 아이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 아이, 말을 할 수 있었구나. 아이의 목소리를 듣자 조금 전까지 들었던 생각이 사라졌고 아이를 위해서 잠시 쉬어갈 곳을 찾아야겠다. 어느 아파트의 경비실이 비어 있었고 창문을 가릴 수 있는 암막 커튼도 달려 있었다. 작은 불을 피워 따뜻하게 데워진 음식을 아이와 나눠 먹었다. 아까 아이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을 것이다. 아이는 딱히 맛있지도 않은 음식을 싫은 소리 하나 없이 잘 먹었고 이 힘든 여정에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다. 이곳에서 오늘 밤을 보내도 될 것 같다. 문은 튼튼하게 이중 잠금 장치도 있고 안쪽에 거의 누울 수 있는 의자도 있다. GPS에서 삐삐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암막 커튼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 오랜 시간 자버린 것 같다. 아마 대충 12시에서 1시쯤 돼 보였고 소리가 나는 GPS를 보았다. 여태까지 봤던 녹색 점이 아닌 빨간색 점이 찍혀 있었고 다행히 금방이라 나 혼자 나가서 신호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가는 길은 알고 있던 좀비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돌연변이 좀비들도 보였다.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였지만 고민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까운 시간만 보낼 뿐. 나는 옷가지 안에 어제 먹은 캔과 돌멩이를 넣어 돌돌 말아 좀비 옆쪽으로 던져보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심지어 사운드 콜렉터는 큰 소리가 났음에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볼 뿐. 조심조심 그 사이를 걸어가 보기로 하였다. 지나가다 어떤 좀비와 부딪혔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겉껍데기만 좀비처럼 보일 뿐 마네킹 같은 모습이었다. 이상했다. 그리고 빨간 점이 찍힌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부지런히 이동하면 오늘 안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도 푹 잤는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아까 확인했던 쪽으로 간다면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테지만 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방법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의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오랜 시간 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의 얼굴이 기억 안 난다니 내가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걸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까 그 아무런 반응도 없던 좀비 개체들 인두겁이었던 것 같다. 인두겁은 약 이틀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 그 수많은 개체들이 전부 인두겁이었다니. 사운드 콜렉터라고 생각했던 개체는 최악의 개체인 사운드 콜렉터와 인두겁이 합쳐진 개체였다. 그들이 변이가 완료된 이후에 그곳에 갔었더라면. 바닥에 뭔가를 터뜨린 듯한 흔적과 고무재질의 무언가가 보였다. 누군가가 물풍선에 혈액을 담아 지상에 투척한 것 같은데 좀비들의 혈액일 수 있어 가까이서 확인하진 않았다. 어떤 미친놈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일까? 불어오는 바람에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거로 봐서는 항구가 근처에 있는 것 같다. 서둘러 보자.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표지판들이 막고 있다. 생긴 건 전부 달랐지만 내용은 동일했다. 절대로 넘지 말 것. 빨간색 글씨로 아주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엄청 거대한 표지판 너머에는 항구가 있었고 그 뒤로는 어떤 표지판도 없었다. 물러설 수 없다. 너무 멀리 와버리기도 했고 내가 오고자 했던 곳이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아이의 손을 꽉 붙잡은 나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지나갔다.